안녕하세요.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입니다. 영화 007과 얽힌 롤렉스와 오메가 피처링 세이코 태그 호이어라는 주제로 이번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007 시리즈는 차, 액션, 시계, 그리고 아리따운 본드걸까지 나오는 남성 취향 저격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다른 건 별로 관심은 없고 오메가에서 요번에는 어떤 시계를 내놓나 굉장히 궁금해하며 영화를 기다립니다. 현재 진행형 중인 007 시리즈는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오메가가 PPL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롤렉스, 태그 호이어, 해밀턴, 세이코까지 다양한 브랜드의 시계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시대별 007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시계를 담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볼 수 있는 당시 시계의 역사 흐름까지 알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007 시리즈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임스 본드는 잘 알고 있는 덜티 섹시의 대명사 데니얼 크레이그입니다. 2006년 카지노 로얄부터 본드 역할을 맡아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만 최초 선정 시에는 대중들이 알고 있었던 제임스 본드와는 다른 이미지였기에 본드 역할에 안 어울린다는 잡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 배우들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이런 사람을 본드로 뽑았냐 부터 시작해서 본드와 너무 안 어울린다, 007 제작자는 반성해라 등등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우려를 가볍게 제껴주고 본드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냈고 데니얼 크레이그만의 제임스 본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소설 속 본드와는 체형 및 이미지가 제일 비슷합니다. 그리고 덜티 섹시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며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말 배우는 연기로 승부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데니얼 크레이그는 남자인 제가 봐도 참 섹시하고 멋지니깐요. 20년에 상영될 25번째 편의 007 시리즈를 마지막으로 데니얼 크레이그는 본드 역할을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기 본드에 대해서는 누가 될 것인지 말들이 많은데 저는 톰 하디가 되었으면 하고요. 유력 후보 중 한 명이기도 하고 이미지가 꽤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계 이야기로 돌아와 데니얼 크레이그의 007은 오메가가 협찬하여 본드의 시계로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시마스터와 플래닛 오션을 볼 수 있으며 007 시리즈마다 특색 있는 모델들을 한정판으로 제작하여 선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007 스펙터 편의 한정판으로 나온 나토 버전의 시마스터 모델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처음으로 고가의 시계를 구매할 때 이 모델과 썸마 논데이트 중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 논데이트를 구매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잠시 잡소리였고 그럼 이제 시간을 리와인드하여 007 시리즈의 시작 시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007 초기 시절 본드의 시계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였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게 되자면 007은 영국 소설을 바탕으로 영화가 제작된 것인데 소설 속의 본드는 롤렉스를 착용한다는 설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설의 작가인 이안도 롤렉스 익스플로러 1과 서브마리너를 착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2년 007 1편의 롤렉스 서브마리너는 협찬이 아닌 개인 소장품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는 아마 협찬이었지 싶은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후 1973년까지의 대부분의 편의 본드의 시계는 롤렉스가 차지하였습니다. 레이저가 나간다던가 하는 것처럼 영화에서만 가능한 상상 속 장면도 있지만 썸마 베젤의 톱니를 이용하여 로프를 끊어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장면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험한 일을 당하셔서 결박당하신다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롤렉스로 007 시리즈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세이코가 본드의 시계로 나오게 됩니다. 아마도 대다수 분들은 세이코가 여기 나와? 돈 많이 주고 협찬했나 보네 하시겠지만
물론 돈도 많이 들였겠지만 당시 1969년에 세이코의 쿼츠 파동으로 인하여 모든 기계식 시계는 회사의 존폐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량판 같은 경우에는 당시 회사 자체가 문을 닫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했었고, 많은 시계 브랜드들이 이 쿼츠 파동으로 인해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만큼 세이코의 쿼츠 파동은 시계 역사에 있어 중요한 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73년에 처음으로 디지털 시계가 007에서 본드의 시계로 등장합니다. 해밀턴의 펄사라는 시계인데, 이 시계는 1972년 발표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시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롤렉스는 본드의 메인워치로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작품인 77년부터 85년까지는 세이코가 본드의 시계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이야 다시 기계식 시계의 아날로그 감성이 부활하여 더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지만, 당시는 쿼츠 시계가 더 비싼 가격이었고 지금의 명품 시계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제가 살고 있었다면 롤렉스 및 기계식 시계들을 사재기 했을 텐데 참 아쉬운 부분입니다. 영화 속에서 볼 수 있었던 세이코 시계의 모습을 보게 되자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라던가 전파를 탐지하는 모습, 그리고 영상이 나오는 모습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스마트워치 등으로 전화도 받는 시대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겠지만,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이얼과 핸즈로만 구성되었던 기계식 시계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시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서 적재적소에 잘 활용되어 제임스 본드의 역할과 참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오차도 없고 태엽도 감아줄 필요가 없는 쿼츠 시계가 장악한 시계 역사를 007 영화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5편인 87년에는 007 역사상 딱 한 번 태그 호이어가 본드의 시계로 등장한 적이 있었으며, 이 시계 역시 쿼츠 시계입니다. 90년대가 오면서 7, 80년대 쿼츠 파동으로 인한 격변의 시대에서 살아남은 시계 브랜드들의 아날로그 감성을 내세운 기계식 시계의 부활이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16편 89년에는 롤렉스의 서브마리너가 본드의 시계로 채택되며 다시 롤렉스는 본드의 시계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17번째 편인 95년의 골든아이부터 현재까지는 잘 아시다시피 오메가의 시계가 PPL로 채택되어 007 시리즈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메가는 이 007을 마케팅 수단으로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각 편마다 특징을 담은 한정판을 발매하여 소비자들의 욕구를 자극합니다. 물론 시계도 예쁘게 잘 뽑아내는 것은 기본이겠고요. 그리고 2006년 카지노 로얄의 기차신의 PPL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상 최악의 PPL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못 보여드리는 것이 아쉽습니다만, 아쉬운 대로 극중 장면을 사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차에서 데니엘 크레이그와 에바 그린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극중 흐름과 관계없이 뜬금없는 대사를 날리는 장면입니다. 영화 스토리대로 대화가 진행되던 중 갑자기 에바 그린이 데니엘 크레이그의 손목을 힐끗 바라보며 시계로 대화가 전환됩니다. 롤렉스? 하고 묻자 오미가 라고 대답하고 뷰티풀 이라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너무나도 PPL스러운 장면이었는데요. 여튼 이 장면은 저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쭉 본드의 시계로 나왔던 롤렉스에 대한 전관 예우를 해주는 뜻이거나, 아니면 007에 더 이상 협찬을 하지 않는 롤렉스에 대해 한방 매기는 복수,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이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시나리오 작가와 오메가 협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거겠죠? 저는 후자 같습니다. 007 시리즈는 전 세계의 흥행이 보장된 영화인 만큼 출연한 시계를 보시면 해당 시계를 대표하는 시계들로 구성되어 시계의 흐름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007편이 기다려집니다. 데니엘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이자
라미 말렉의 악역 연기가 기대되고요. 본드걸은 이미 밝혀졌지만 오메가에서 이번에는 어떤 시계를 내놓을지 궁금하니까요. 이상 영상 마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 시계를 좋아하는 히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